겨울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시죠? 전날과 똑같이 잠들었는데도 손발이 차고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난방을 켜도 속까지 따뜻해지지 않고 괜히 피로가 쌓인 느낌이 듭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제보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다를까? 나이가 들면 겨울엔 원래 이런 건가? 이 상태가 계속되면 병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통계로 보면 65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겨울철에 이유 없는 피로와 컨디션 저하를 가장 먼저 느낍니다. 감기나 큰 병이 오기 전 이미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겨울 몸의 반응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로 단 하루만 해도 말이죠.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선생님, 어제까진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은 좀 다르네요. 이 말은 특별한 약을 먹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생활을 크게 바꾼 것도 아니었죠. 다만 하루 동안 몸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몸의 반응을 바꿔놓았습니다. 겨울의 몸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계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겨울은 몸을 움츠리게 합니다. 혈관은 자연스럽게 수축하고 근육은 긴장하며 면역은 에너지를 아끼려 합니다. 이건 나쁜 반응이 아닙니다. 몸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아주 정상적인 전략입니다. 문제는 이 전략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때 생깁니다. 몸을 하나의 난로라고 상상해 보세요. 겨울이 오면 난로는 열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문을 닫습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바람만 불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꺼지지는 않지만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 몸도 같습니다. 겨울에는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불이 다시 살아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겨울에 컨디션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은 추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추위에 대한 대응 방식이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같은 온도에서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유난히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잠깐 스스로를 다시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손끝은 어떤가요? 발바닥은 차갑나요? 아니면 따뜻한 편인가요? 호흡은 얕은가요? 깊은가요? 이런 작은 감각들이 바로 몸이 보내는 첫 반응입니다. 겨울에는 이 신호가 하루 사이에도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하루 만에 달라지는 겨울 몸의 반응이 왜 가능한지,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타이밍과 순서,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흔한 실수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올겨울을 훨씬 편안하게 만드는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겨울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을 아주 쉬운 언어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몸의 첫 신호를 이해하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겨울 공기가 몸에 닿는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폐나 면역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혈관과 신경이 먼저 움직입니다. 추운 공기를 느끼는 즉시 몸은 열을 지키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 반응은 아주 빠릅니다. 몇 분, 아니 몇 초 안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겨울 아침에 손발이 먼저 차가워지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할 기본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천은 단순히 따뜻하다, 춥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은 면역, 회복, 에너지 사용을 모두 조절하는 기준점입니다. 몸은 중심천을 지키기 위해 말단을 희생하는 전략을 씁니다. 이것은 젊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같은 원리입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속도가 느려질 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겨울에 몸이 힘들다고 느끼는 날과 비교적 괜찮은 날의 차이는 기온 차이보다 전날의 몸 상태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어제 얼마나 잘 쉬었는지, 어제 몸을 얼마나 따뜻하게 유지했는지, 어제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는지가 오늘 아침의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저는 똑같이 생활하는데 왜 어떤 날은 유난히 힘들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겨울의 몸은 하루 단위로 반응을 재조정한다고요? 마치 온도 조절기가 매일 새로 세팅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겨울에는 면역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만 해도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면역은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괜찮다가 다음 날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잠깐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전날 밤까진 멀쩡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살 기운처럼 으슬으슬한 느낌. 병이 시작된 것 같아 불안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괜찮아지는 경우. 이건 병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몸의 방어 시스템이 하루 단위로 균형을 찾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겨울 몸의 첫 반응을 이해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관점이 있습니다. 몸은 문제가 생겨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먼저 반응합니다. 피로, 냉기, 졸림 같은 증상은 실패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조금만 속도를 늦추라는 몸의 부탁이죠.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오늘 아침 몸이 가장 먼저 보낸 신호는 무엇이었나요? 손발의 온도였나요? 눈의 피로였나요? 아니면 이유 없는 무기력이었나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몸의 반응을 관리하는 쪽으로 한 발 옮긴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첫 반응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시하면 몸은 더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알아차리고 대응하면 놀랍게도 그날 저녁부터 몸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겨울 몸의 반응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루 만에 컨디션이 바뀐 한 사람의 경험을 통해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한 분의 평범한 겨울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60대 후반의 이분은 특별한 지병이 없었습니다. 혈압도 혈당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었죠. 그런데 겨울만 되면은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병은 없는데 몸이 영 힘이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많은 겨울 몸의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검사 수치는 괜찮은데 몸의 느낌은 그렇지 않은 상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굳은 듯하고 움직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분은 그걸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넘깁니다. 어느 날 이분이 진료실에 들어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랑 오늘이 너무 달라요. 무슨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전날 하루를 조금 다르게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추위를 참고 평소처럼 움직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신경 쓰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얇은 옷 하나를 더 입고 찬바닥에 바로 서지 않고 잠시 앉아 있었죠.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며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행동들이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 아침에 천이 급격히 떨어지면 근육과 관절은 경직되고 신경 전달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움직이면 몸은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더 긴장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달랐습니다. 몸이 깨어날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날 하루 종일 몸의 긴장이 덜했고 저녁이 되어도 예전만큼 지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오늘은 몸이 나를 도와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정말 하루 만에 느껴졌다는 점입니다. 제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작은 배려 하나에도 민감하게 응답합니다. 이 경험에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회복은 대단한 노력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거스르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더 해야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겨울의 몸은 오히려 덜 거스르라고 말합니다. 잠시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바로 일어나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몸이 깨어날 시간을 주시나요? 이 작은 차이가 하루의 피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겨울에 활동량을 줄여야 하느냐 아니면 유지해야 하느냐.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활동은 회복이 아니라 소모가 되기 쉽습니다. 이 환자의 이야기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 하루 몸의 신호를 존중했을 뿐인데 컨디션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몸의 원리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작은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 몸의 흐름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실마리를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몸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드라마처럼 갑작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미묘한 신호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좀 덜 춥네. 몸이 어제보다 부드럽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 이미 전환은 시작된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복을 증상이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앞선 단계가 있습니다. 몸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방향을 틀었을 때 그게 바로 회복의 첫 신호입니다. 겨울의 몸은 특히 이 전환점이 빠르게 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할 기본적인 과학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를 기준으로 회복과 소모를 반복합니다. 낮에는 쓰고 밤에는 채웁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 피로가 쌓입니다. 겨울에는 이 균형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작은 계기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환자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몸이 회복 쪽으로 기울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여백이 생기자 몸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전환이 일어날 때 몸은 꼭 편안함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잠이 쏟아지거나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나빠졌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는 회복 과정의 일부입니다. 몸이 긴장을 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흥미로운 논의가 있습니다. 겨울 피로가 올 때 즉시 활력을 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충분히 쉬게 두는 것이 좋으냐. 최근에는 후자의 무게를 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각성보다 하루 단위의 회복 리듬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입니다. 잠깐,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는데 다음날 몸이 오히려 더 개운했던 날, 혹은 그 낮에 잠깐 눈을 붙였을 뿐인데 저녁이 훨씬 편안했던 날, 이런 날들이 바로 몸의 방향이 회복 쪽으로 바뀐 증거입니다. 겨울의 회복은 빠르면서도 섬세합니다. 조금만 밀어붙여도 다시 긴장하고 조금만 배려해도 금세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이해하면 하루 단위의 컨디션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최근 며칠 중 몸이 오늘은 괜찮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그날은 다른 날과 무엇이 달랐나요? 기온일 수도 있고 행동의 순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회복의 실마리를 잡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몸속의 핵심 원리, 특히 겨울 면역과 회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하지만 쉽게 풀어보려 합니다. 원리를 알면 변화는 더 분명해집니다. 겨울의 회복을 이해하려면 면역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을 병을 막는 힘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면역은 그보다 훨씬 넓은 역할을 합니다. 회복의 속도, 피로의 깊이, 몸의 균형까지 함께 조절합니다. 먼저 아주 기본적인 사실부터 짚어볼까요? 면역 시스템은 외부와 싸우기만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일어난 작은 손상들을 정리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이 흔들리면 감기뿐 아니라 회복 자체가 더뎌집니다. 겨울이 되면은 이 면역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추운 환경에서는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몸은 생존을 우선시하며 면역 기능도 필요한 만큼만 쓰려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이때 무리하면 그 회복에 써야 할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면역이 약해졌다고 느끼는 날,
실제로는 면역이 멈춘 게 아니라 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몸은 하루의 상황을 보고 면역 자원을 어디에 쓸지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루 컨디션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잠깐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어떤 날은 같은 추위에도 멀쩡한데 어떤 날은 유난히 기운이 빠질까? 그 답은 단순합니다. 전날 면역이 얼마나 소모되었는지에 따라 오늘 쓸 수 있는 여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겨울에 면역을 강화해야 하느냐, 아니면 안정시켜야 하느냐. 최근에는 강화보다 안정에 더 주목합니다. 지나친 자극은 일시적인 활력을 줄 수 있지만 회복의 흐름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겨울 면역의 핵심은 더 많이 움직이는 것도,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닙니다. 면역이 쓸데없이 소모되지 않도록 환경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몸을 하나의 배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는 충전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런데 계속 전원을 켜두면 배터리는 금세 닳아버립니다. 반대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면 하루 만에도 잔량이 회복됩니다. 이 원리가 바로 하루 만에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스스로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최근 며칠 동안 몸이 쉴 틈 없이 긴장해 있지는 않았나요? 사소한 일에도 피로가 쌓였나요? 그렇다면 면역이 약해진 게 아니라 면역이 쉴 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의 이 사실을 이해하면 겨울 회복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더 할지보다 무엇을 덜 거스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관점이 하루 행동을 바꾸는 기준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원리를 실제 하루 행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바로 써먹는 단계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원리를 하루 행동으로 옮겨볼 차례입니다. 겨울에 몸이 하루 만에 달라지는 이유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아침부터 낮까지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대에 몸은 하루의 방향을 정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사실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 아침, 몸은 아직 밤의 회복 모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속도를 올리면 몸은 다시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침의 첫 30분이 하루 컨디션을 좌우하는 핵심 구간이 됩니다. 여기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차가운 공기와 바닥에 몸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 순간 혈관은 급격히 수축하고 몸은 긴장을 다시 켜게 됩니다. 반대로 이 구간을 부드럽게 넘기면 몸은 회복 흐름을 유지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관찰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겨울에도 비교적 컨디션이 안정적인 분들은 아침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바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몸의 속도를 먼저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잠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발이 바닥에 닿기 전 천이 조금 올라갈 시간을 줍니다. 이 짧은 여유가 몸에는 신호가 됩니다. 오늘은 안전하다고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활동량보다 활동의 간격이 중요합니다. 계속 움직이는 것보다 짧게 쉬며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면역과 회복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겨울 활동 패턴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움직여야 낫는다가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어떻게 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이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쯤에서 잠깐 이 영상이 지금까지 도움이 되고 있다면 주변 분들과 한번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도 겨울 하루를 편하게 보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루 행동의 힘은 낮에도 이어집니다. 겨울 낮 시간에 무조건 몸을 쓰는 것보다 천이 유지되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산책이라도 옷차림과 호흡이 맞으면 몸은 오히려 더 안정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낮 몸이 편안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이 질문을 반복할수록
당신은 몸의 반응을 읽는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결국 하루 행동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몸을 몰아붙이지 않고 흐름을 이어주는 것. 이것만 지켜도 겨울 몸의 반응은 하루 만에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흐름 속에서 몸이 보내는 구체적인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피로, 천, 예비 식욕 같은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면 회복은 훨씬 쉬워집니다. 겨울에는 몸이 말을 많이 합니다. 다만 그 언어가 아주 조용할 뿐입니다. 크게 아프지 않아도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가장 흔한 신호는 피로입니다. 겨울 피로는 여름 피로와 다릅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안에서부터 꺼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에너지를 아끼라는 몸의 요청입니다. 천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손발이 차가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뭅니다. 반대로 손끝의 온기가 돌아오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이 작은 변화는 면역과 혈액순환이 다시 균형을 찾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식욕 역시 중요한 신호입니다. 겨울에 입맛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반대로 단 음식이 유난히 당길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에너지 사용 방식에 혼란을 느낄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스스로를 탓합니다. 의지가 약해졌나?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과정입니다. 자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잠깐,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낮에는 그럭저럭 버티는데 해가 지면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 이건 겨울에 아주 흔한 반응입니다. 일조량이 줄어들면 몸은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줄입니다. 이때 무리하면 회복은 더 늦어집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겨울 신호 해석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교정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신호를 먼저 이해하고 그에 맞춰 환경을 조정하는 접근이 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노후 건강에는 더 적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최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얼마나 자주 무시했나요? 피곤해도 조금만 더라고 넘기지는 않았나요?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몸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겨울 몸의 신호는 하루 안에서도 바뀝니다. 아침에 무기력, 낮에 회복, 저녁에 피로. 이 흐름을 관찰하면 언제 쉬어야 하고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신호를 헷갈리게 만드는 겨울 건강에 대한 흔한 오해 하나를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이 오해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겨울 건강에 대해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무조건 더 움직여야 합니다.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문제는 이 조언이 너무 단순하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움직임은 분명히 혈액순환과 면역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면서 몸속 흐름이 살아납니다.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몸이 준비된 상태에서라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겨울에 무리한 활동은 오히려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천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의 활동은 몸에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몸은 이를 운동이 아니라 위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잠깐,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 산책을 다녀왔는데 몸이 개운하기보다 더 으슬으슬해지는 느낌. 운동했는데 왜 더 피곤하지? 이 질문이 떠오른 적이 있다면 바로 이 오해에 닿아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겨울 운동에 대한 시각은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꾸준한 활동을 강조하고 다른 쪽에서는 강도와 환경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최근에는 두 번째 관점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노후의 몸은 양보다 조건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진짜 도움이 되는 움직임은 땀이 나는 운동이 아니라
천을 유지하며 리듬을 깨지 않는 활동입니다. 짧게 움직이고 따뜻함을 잃지 않고 바로 회복할 수 있는 방식. 이 기준을 지키면 몸은 움직임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가만히 있는 시간도 회복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죄책감으로 채우면 몸은 다시 긴장합니다. 하지만 허락해주면 회복은 더 빨라집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최근의 활동은 몸을 돕고 있었나요? 아니면 밀어붙이고 있었나요? 이 질문은 운동뿐 아니라 일상 전반에 적용됩니다. 청소, 외출, 약속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겨울 건강의 핵심은 무엇을 더 할지보다 어떻게 덜 소모할지에 있습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몸의 반응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하루 만의 변화도 이때부터 더 또렷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오해를 바로잡은 상태에서 오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쉬운 회복 습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지금 이 겨울에 딱 맞는 방법입니다. 이제 정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원리와 흐름을 충분히 느끼셨다면 이 습관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겨울에 하루 만에 변화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의외로 추가가 아니라 정리에 가깝습니다. 먼저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에 몸은 따뜻함이 유지될 때 가장 잘 회복합니다. 이때 말하는 따뜻함은 땀이 나는 열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새는 열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의 핵심은 몸을 덮이는 것이 아니라 천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난방을 더 세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외부 온도만 높이고 몸이 급격히 식는 상황을 반복하면 오히려 몸은 더 긴장합니다. 중요한 건 천 변화의 폭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아주 쉬운 습관은 이것입니다. 겨울에는 하루에 한 번 의식적으로 몸의 온기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 아침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손을 배 위에 얹고 호흡을 몇 번 천천히 해보세요. 손바닥 아래로 따뜻함이 느껴지는지 확인합니다. 이 행동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 짧은 확인 과정은 자율신경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이 신호를 받은 몸은 불필요한 긴장을 풀고 회복 모드로 돌아가기 쉬워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습관은 천뿐 아니라 피로인식도 바꿉니다. 몸을 관리 대상이 아니라 대화 상대로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피로라도 덜 불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잠깐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다가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몸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 이건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실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미세한 회복 신호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강한 자극보다 이런 작은 안정 신호가 회복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습관의 좋은 점은 실패할 이유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장비도 시간도 특별한 체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도 몸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습관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할 경우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안전을 아는 것이 회복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면 누구나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겨울의 몸은 개인차가 큽니다.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안전의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의 회복 신호를 느끼는 능력은 건강할수록 분명하고 몸에 부담이 쌓여 있을수록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특정 상태에서는 몸의 반응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감염성 질환을 앓았거나 고열을 겪은 직후라면 몸은 아직 회복을 끝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때 괜찮아진 것 같다는 느낌만 믿고 일상 속도를 갑자기 올리면 회복은 오히려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증상이 줄어드는 것과 회복이 끝난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열이 내리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몸속 정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겨울에는 이 간격이 더 길어집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회복의 공백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나뉩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시기에는 몸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가는 쪽이 항상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이 있다면 겨울에는 몸의 반응이 평소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천 변화나 피로 신호가 뚜렷하지 않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느낌보다 패턴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최근 며칠 동안 컨디션이 들쭉날쭉하지는 않았나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갑자기 힘들지는 않았나요? 이런 변동이 크다면 몸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겨울 회복 습관은 몸을 자극하는 도구가 아니라 몸을 관찰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했으니 더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걸 하면서 오늘의 한계를 본다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이 기준을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겨울에 쉽게 지치는 분들에게는 무리하지 않는 기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7일의 흐름을 그려보겠습니다. 하루의 변화가 어떻게 일주일의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하루의 변화가 어떻게 일주일의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루의 성공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의지가 아니라 흐름으로 말이죠. 먼저 아주 현실적인 사실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에 몸을 한 번에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루를 무리 없이 넘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가 쌓이면 몸은 서서히 안정이라는 방향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특별한 계획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도전이 아니라 관찰에 가깝습니다. 매일 더 잘해야지가 아니라 어제와 무엇이 같았고 무엇이 달랐지를 보는 과정입니다. 이 태도가 몸을 가장 편안하게 만듭니다. 첫째 날은 기준을 만드는 날입니다. 아침에 몸이 어떤 상태인지, 낮에는 언제 가장 편했는지, 저녁에는 어디서 가장 피곤했는지, 이걸 잘하겠다는 마음 없이 그냥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몸은 이미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만 지켜봅니다. 천입니다. 손끝과 발끝, 그리고 배의 따뜻함.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안정되었다면 몸은 이미 방향을 기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셋째 날이 되면 그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 덜 힘든데 우연일까요? 대부분은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반복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조건이 반복될수록 불필요한 긴장을 줄입니다. 넷째 날에는 피로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가던 피로가 잠시 쉬면 가라앉는 느낌. 이건 몸의 회복 회로가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날쯤 되면 자신도 모르게 행동이 달라집니다. 서두르지 않고 몸의 반응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변화는 의식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요청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래 갑니다. 여섯째 날에는 주변에서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좀 편안해 보이네요. 이 말은 외모가 아니라 움직임과 표정에서 나옵니다. 몸이 안정되면 사람의 분위기도 함께 바뀝니다. 일곱째 날이 되면 이제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는 알겠다. 이 깨달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은 완벽함이 아니라
다룰 수 있다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칠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몸은 이미 이 방향이 안전하다는 기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 흐름을 이어가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하며 겨울의 몸을 다시 믿을 수 있도록 마지막 이야기를 건네드리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함께 가보죠.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몸을 돌보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겨울의 몸은 서두르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큰 비밀을 다룬 건 아닙니다. 대신 그동안 너무 쉽게 지나쳤던 몸의 반응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겨울에 몸이 하루 만에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은 기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회복 능력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시죠? 겨울의 몸은 약해진 게 아니라 더 조심스러워진 상태라는 것. 그래서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배려에도 빠르게 답합니다. 이 특성을 이해하는 순간 겨울은 덜 두려운 계절이 됩니다. 우리는 손발의 온기, 피로의 깊이, 하루의 리듬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몸보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몸이 훨씬 건강합니다. 혹시 지금 이걸 계속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중 단 한순간이라도 몸의 반응을 존중했다면 그날은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노후의 건강은 큰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호흡, 잠시 멈춰 손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 서두르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태도. 이 작은 선택들이 몸의 방향을 만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젠 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 말이 나올 때 그분들의 표정은 늘 편안합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몸과의 관계 말이죠. 이제 오늘부터 아주 작은 약속 하나만 해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몸이 알아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과 작은 도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여러분의 데이원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데이원 /7 챌린지 시작. 서로의 시작을 보는 것만으로도 꾸준함은 훨씬 쉬워집니다. 겨울은 아직 길지만 당신의 몸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몸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